심화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미의 분류 그리고 어미별 특성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미의 분류입니다. 어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입니다. 어말어미는 말 그대로 단어의 마지막에 나오는 어미라고 해서 어말어미라고 하고요. 선어말어미는 선자가 지금 먼저 앞설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말어미보다 앞에 오는 어미라고 해서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선어말어미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와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서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높임을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와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말 어미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결어미, 비종결어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다시 비종결어미는 연결어미, 전성어미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종결어미는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입니다. 다 이렇게 끝나거나 의문형으로 끝나면 뭐뭐 합니까? 혹은 뭐뭐 하니 이렇게 끝나죠. 청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이렇게 끝나고요. 명령형은 뭐뭐 하십시오 혹은 뭐뭐 해라 이렇게 끝나기도 하죠. 이런 종결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어미입니다.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요, 대등적으로 문장을 이어주기도 하고요. 혹은 종속적으로 문장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혹은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성어미. 전성어미는 성격을 전환시켜준다, 바꿔준다라는 뜻의 어미인데요.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등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어떤 동사나 형용사 따위의 용언이 있을 때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겠죠. 그때 이 용언을 그 문장에서만큼은 명사형으로 쓸지 혹은 관형사형으로 쓸지 혹은 부사형으로 쓸지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입니다. 품사 자체를 바꿔주는 건 아니고요. 동사이지만 이 문장에서만큼은 명사형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어말 어미는 CJ 선어말 어미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CJ 선어말 어미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 따라서 at과 엇, 니은과 는, get으로 나눕니다. 시제에 대한 표현은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에 따라 시제가 결정이 됩니다. 사건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고요. 발화시는 지금 말하는 시간입니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한다면 과거 시제가 되겠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면 현재 시제입니다. 반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미래에 있다면 후행한다면 미래 시제가 되겠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는 at과 ot이 있습니다. at과 ot의 구분은 앞에 있는 어간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잡다 같은 경우와 먹다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잡다는 잡이란 어간이 양성 모음을 가지기 때문에 과거 시제는 at을 가지고 옵니다. 반면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이라는 어간이 음성 모음을 가지기 때문에 ot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니은이나 느은으로
현재 시제는 니은이나 는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역시 어간의 음운 환경에 따라서 달리 붙습니다. 가다와 같이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니은이 붙고요. 먹다와 같이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는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시제입니다. 미래시제 선어말어미는 get입니다. 지금 계속 그냥 at, 는, get 뭐 이렇게만 쓰고 있는데 선어말어미를 표시할 때는 앞뒤로 줄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앞에 어간이 오고 뒤에 어말어미가 온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get을 써줌으로 해서 미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고 추측의 표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같은 경우에 get은 의지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민주는 지금쯤 도착했겠다라는 경우에는 추측의 표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혹은 나는 정말 모르겠다 같은 경우에 get은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기본은 이렇게 내일 비가 오겠다처럼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어미는 을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내일 비가 올 것이다 혹은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민주는 지금쯤 도착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get과 그 용법이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제를 다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높임의 선어말어미를 보겠습니다. 높임의 선어말어미는 간단합니다. 시 하나로 보면 됩니다. 하시다, 가시다처럼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체를 높이게 됩니다. 특이할 점은 이 높임의 선어말어미는 다른 선어말어미에 항상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시제와 묶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하시었다 혹은 하셨다 줄여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의 선어말어미와도 결합이 가능하죠. 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시제의 선어말어미는 항상 다른 선어말어미에 선행한다 그리고 결합이 가능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주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외에도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혹은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주체를 높이는 방법에는 앞서 얘기한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셨다 이렇게 하면 시가 선생님을 높이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사용된 깨서 역시 주체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인 깨서도 주체를 높이게 됩니다. 이 시라는 선어말어미를 사용하거나 혹은 깨서라는 주격조사, 높임의 주격조사를 사용했을 때 주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무시다 혹은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높임을 보겠습니다.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 높임의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높일 수 있습니다. 청자를 높이는 거죠.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높일 때 사용합니다. 상대 높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의상 명령형으로만 보겠습니다. 하십시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임의 단계입니다. 해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춤의 단계입니다. 비격식체는 의외로 간단하죠. 해요 이렇게 요를 붙이거나 혹은 요를 떼면은 높임의 표현, 낮춤의 표현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상대 높임이 이루어지죠.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은 현대국어에선 잘 없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삽잡잡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객체 높임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은 없는 말들이죠.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규칙은 없습니다. 표현은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밥을 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나이를 연세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 국어에 남아있는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은 현대 국어에서 특수 어휘로밖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상 선어말어미, CJ 선어말어미, 높임의 선어말어미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현대 국어의 높임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종결어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